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공화당 의원 10명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2번이나 하원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안은 6시간 동안 진행된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232표, 반대 197표, 기권 4표로 가결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ayes are 232, the nays are 197. The resolution is adopt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민주당 의원 222명은 큰 이변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에선 전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 소추에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안이 통과된 첫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 오늘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은 다음 주 초 상원에 넘겨져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탄핵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선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상원 회의를 소집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상원회의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둔 셈입니다. 또 회의가 열려도 공화당이 상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 획득도 어렵습니다. 현재 의석 상황은 공화당 51석,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48석, 공석 1석입니다. 앞으로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 의원 2명이 임기를 시작하면 양당의 의석은 각각 50대 50으로 동률이 됩니다. 이 경우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17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이 정도 반란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탄핵 재판이 상원의 몫으로 넘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상원 회의 소집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이 열려도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한인들이 미국에 처음 이민 온 날을 기리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올해 118주년 행사는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인 연방 하원의원들을 배출시키는 등 한인 사회가 거둔 의미 있는 성과들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올해 118주년 기념식은 지난해 한인 사회가 보여준 성과로 풍성했습니다. 한인들은 어려운 시기 더욱 빛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마스크 전달과 경제적 지원 등 한인들은 서로를 도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미주 한인 4명이 연방 하원에 입성하는 등 다수의 정치인을 배출했습니다. I was the only Korean American in Congress just last year, and now there are 4 Korean Americans in Congress. So we're very excited about all the different gains that we're making,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push that forward. And I'm excited that Congress can celebrate and recognize this day. It is an honor to represent the 39th Congressional District in the state of California and serve you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LA시에서도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잔리 시의원을 비롯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케빈 드레온 시의원 등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I am very proud of my Korean American heritage. I'm also very proud and honored to represent a community, not only the community of CD12, but also a community that has over 20,000 Korean residents. 박영선 부에나팍 부시장, 최석호 가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축사를 보냈습니다. 이병만 미주 한인재단 LA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을 기억하고 차세대를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지역은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반면 남가주 지역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주 내 5개 권역 가운데 세크라멘토 권역의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권역은 현재 중환자실 여유분이 9.4%인데 앞으로 4주 후에는 명령 해제 기준인 1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에 해제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크라멘토 권역의 식당들은 야외 영업이 다시 가능해졌고 미용실과 이발소 등 비즈니스들의 영업 재개도 허용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들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고 신규 확진자 비율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의 경우 아직까진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 어제 하루 확진자는 11,994명으로 조금 내려갔지만 여전히 일주일 평균 15,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중환자실 여유분은 여전히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주민들까지 확대합니다. 연방보건복지부가 백신 배포 일정을 앞당긴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거주민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의료 응급 인력과 교사, 보육교사, 식품 유통업 종사자와 함께 이제부터는 65세 이상 일반인들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도 65세 이상 연장자를 비롯해 심각한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빠르면 24시간 내 백신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도 65세 이상 주민 대상 백신 접종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는 연방정부가 백신 배포 일정을 앞당긴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연방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축해왔던 2차분 접종 백신들의 물량을 모두 1차분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민권센터가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가정들의 $1,000씩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긴급 대응 스페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렌트가 체납된 한인 중 연방 경기 부양금을 못 받거나 실업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등 다른 지원에서 소외된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권센터는 한인 뷰티업체 키스스타 등으로부터 한인 동포 긴급 지원 용도로 후원받은 지원금 40만여 달러를 재원으로 뉴욕과 뉴저지 400여 한인 가정에 가구당 $1,000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권센터 측은 그동안 뉴욕, 뉴저지 지역 총 1,480가구에 현금을 지급하고 실업수당 관련 핫라인을 개설해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존 박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하고 저소득층, 세입자, 소외계층 등 가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신청은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해서는 안 되며 희망자는 오는 15일까지 민권센터 대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일주일 내 렌트 체납 상태, 실업 및 생활 상태 등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에 응답한 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민권센터에 방문해서 지원금 체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은 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민권센터는 오는 2월 5일까지 뉴욕주에서 시행하는 2차 렌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신청 대행도 제공합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이번 주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가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개막했습니다. 54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물리적인 박람회 개최가 어려워진 것이 이유입니다. Today we're kicking off the first ever all digital CES. The first time an event of this magnitude has been available worldwide. The first time we can truly open our show up to every corner of the world. And right now you're helping us make history. 2021 CES에 참가한 글로벌 가전 제조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뉴노멀로 불리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IT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의 가전 제조사들은 디지털 CES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통해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 삼성 제트봇 AI는 집안의 구석구석을 알아서 청소하고 서비스 기능을 갖춘 삼성봇 핸디는 스스로 물체를 인식해 설거지나 식탁 정리를 돕습니다. LG전자는 팬데믹 사태에 맞춰 K-방역 상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LG 클로이 살균봇은 세균이 침투한 방역 공간을 스스로 찾아 청소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로봇으로 손꼽힙니다. 화면이 위로 늘어나는 LG 롤러블 폰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G전자의 가상인간 김래아도 이번 CES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김래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외형의 AI 기술을 접목한 가상인간 캐릭터입니다. AI 그래픽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인간과 같이 나이와 직업도 있습니다. 김래아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열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친구와 커피를 마시거나 아름다운 배경을 두고 셀카를 찍는 등 인간과 동일한 일상을 연출합니다. 이번 CES에서는 한국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역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30여 개 국가에서 2천여 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모두 100여 개의 혁신상이 한국 기업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바디프렌드는 퀀텀 안마의자로 스마트홈 부분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심신이 지칠 수 있는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습니다. 팬데믹 사태 장기화로 2021 CES 참가 기업 수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참가는 예년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준으로 오히려 디지털 CES를 기회 삼아 한 걸음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뉴욕 퀸즈에 자리한 크로체론 공원에서 50대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사망자 박 씨는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으며 사고 당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근거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53년 이후 처음으로 여성 수영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인디애나주 연방교도소는 지난 2014년 12월 미주리주에서 임신 여성을 살해한 뒤 태아를 꺼내 납치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리사 몽고메리에 대한 사형이 오늘 새벽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중서부 사우스다코타 지역에 대규모 생산기지 건립을 추진합니다. 사우스다코타 생산기지는 만두 생산에 기반을 둔 K푸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팬데믹 사태 여파로 매출 악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잉은 모두 184대의 항공기 주문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 2019년에 비해 25%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차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 일일 평균 확진자는 6만 명대를 유지하다 최근 4만 명대로 내려왔으며 영국은 이 같은 감소세가 3차 봉쇄 조치 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